지금은 주식에 관한 거예요. 신라젠에 관해 가지고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먹방 뉴스한테 와가지고는 신라젠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팩트를 심어줬지. 응?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너가 알고 있는 게 허위다 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심어준 거야. 그 뉴스 기사가 어디 있냐? 음, 자, 여기. 잠시만 찾아야 돼. 아이, 정말. 이게 띄워놓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잠시만. 찾아봐야지. 아니면 다시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보면은 거짓말만 시키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 하는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야? 종북주의 멤버들인 거야. 대한민국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지. 어떤 대한민국?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지. 주식시장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것도 종북에 해당하나요? 그럼 그렇지. 그것도 종북에 해당하는 거야. 모든 게. 일단 내가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냐면은 신라젠 법정관리 이렇게 쳐봐봐. 그러면은 AI가 딱 이야기해줘. 신라젠은 현재 법정관리가 아닌 2022년 10월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거래가 재개되었고 경영 정상화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AI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잖아. 그런데 오늘 어, 닉네임 이름을 안 부르겠다. 왜? 여기하고 비슷하거든. 성렬이랑 비슷한 이름을 가져가지고 내가 그 닉네임을 안 부르겠는데, 일단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될 위험에 처해져 있었지만은 아니라는 거야. 재개가 되어 가지고는 경영 정상화 단계에 있고, 그리고는 과거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횡령, 배임 이런 그게 있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은 일시적인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그 다음번에 지금 활성이 되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음 저기 뭐야 스위스에서 약물을 들고 와가지고는 백혈병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는 신라젠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하면은 바로 그 부분을 캡처를 받아가지고는 신라젠 회사에 넘겨버려.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신라젠에 관해 가지고는 엄한 소리 못하게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신라젠에 관해 가지고 내가 영상에 다 남겨놨거든요. 과거에도 보니까 얘들이 단일요법을 해가지고 임상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일요법이 아닌 다른 약물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중단을 시킨 거야. 근데 팩사백 그 물질은 효과가 좋다라는 걸로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신라젠에 관해 가지고는 고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안티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누구다? 종북이다. 종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음. 어? 그러니까 다 나가버렸네. 종북 그러면 다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윤석열 계엄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사람들한테 왜 윤석열 계엄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말들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그러면은 왜 윤석열 계엄한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냐 그러면은 전부 다 독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엄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독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을 했다면 지금 안방에 가 있겠어요?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 독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을 했다 그러면은 깜빵에 안 가. 군 권력이 막강해야지만은 계엄도 해가지고는 깜빵에 안 가지, 전두환처럼. 그런데 윤석열은 뭐 일반 시민이야, 국민이야. 그래가지고 문민정부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윤석열이 계엄한 그거는 국민들한테 언급을 하기 위해서 뭘 언급하기 위해서야.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인 이념, 사회주의 그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가 언제부터였어? 김대중 때부터였어. 김민석이 나와 가지고는 뭐 아까 전에 잠깐 보니까 유튜브가 하나 둥둥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그 동계 라인하고 그다음번에는 자기네들 정치적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중도파야. 김종필파라고. 그 김대중파하고 김종필하고 붙어 가지고는 그 당시 때 15대 대통령 때 김대중이 된 거라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는. 그 중도파에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에 뭐 아트, 예술하는 사람들도 많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봐요. 난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김종필파하고 동계동파 그래 가지고는 김대중파하고 붙어 가지고는 김대중이 된 건데 만약에 뭐 중도파가 안 붙었다면은 절대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 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번에 대통령 뭐 김대중이 한 일이 뭐냐? 북한에 달러를 갖다 준 거야. 나는 북한에 그만큼 많은 달러를 북한에 갖다 줬다라는 거는 북한을 뭐 지지한다라고도 나는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많은 달러를 인도적인 차원으로 줄 수가 있을까요? 윤석열은 하나로 1억 밖에 안 줬어. 근데 김대중은 2000년 초에 그 당시 때 김대중하고 노무현하고 걸쳐 가지고 얼마를 줬냐면은 현물하고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거의 뭐 7조에 가까운 돈과 현물을 준 거야. 그거는 그 북한을 지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 김대중 라인이 어떤 라인이에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야. 가면을 쓰고 있다고. 근데 지금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죠. 누구로 인해 가지고? 정청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김민석 그다음에 나는 서영교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남편하고가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박인영인가 박은영인가 잘 모르겠어. 조국 혁신당에 있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재산을 보니까 신랑이 재산이 그렇게 많더라. 신랑이 변호사야.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안 있어 가지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 시점이 그 박인영인가 하는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사람이 당원이 된 그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한번 찾아봐 봐요. 볼까? 내가 좀 읽다가 말았거든.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은 뭐 들어도 되는 거고 이게 이 사람에 관해 가지고는 한번 내가 찾아볼게요. 쭉 어제 거였나? 음, 어제 거였어. 어제 내가 보다가 내가 말았거든. 띄워놓은 게 너무 많다. 음, 어, 박은영이 아니고 박은정이다. 박은정. 내가 말 잘못했네. 미안해요. 박은영이 아니고 박은정. 박은정이야. 박은정. 박은정. 남편에 관해서 찾아보면은 왜 본인의 재산은 8억이라 그래. 그런데 박은정 이 사람이 어, 본인 재산은 8억이지만 그 박은정의 신랑에 관해 가지고 찾아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변호사더라고. 아, 찾다가 이걸 지우고 잠시만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박은정 이 사람의 신랑이 이종근이야. 이종근 이 사람에 관해 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찾아봤는데 정관예우 의혹 이래 가지고는 이종근은 서울 서부지검장이던 2022년 3월에는 아내 박은정과 부부 합산 8억 6,086만 원의 재산 신고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때는 이렇게 재산 신고를 했대. 어딨지? 빼고 나와라. 아이 정말. 어디냐? 이거다. 아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이렇게 짠. 그 다음번에 얘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되겠다. 됐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박은정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선관위에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을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은 총 49억 8,100만 원으로 재산이 신고해 불과 9개월 만에 4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신고 내역 의무가 없는 변호사 남편의 기업 1년 소득이 부인의 총선 후보 등록 시점에 맞춰 드러난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팩트다 아니다 이러기 전에 정관 예우의 의혹 이렇게 나와요. 짠. 잠시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뭔가 큰 불법을 저지르고 독재를 저지르는 그런 당인 것 마냥 자꾸 비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얘들이 정권을 하나 잡고 나면은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거지.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런 거야.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것까지는 팩트다 아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정관 예우 의혹 이렇게 드러난 거야.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처음에는 2022년에는 부부 합산해가지고는 8억 6,086만 원이야 재산이. 그런데 박은정 이 사람이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선관위에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을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은 49억 8,100만 원이라는 거야. 9개월 만에 4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야. 9개월 만에 어떻게 41억이 늘어날 수가 있냐고.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저 박은정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조금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연설할 때마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약간 조국 혁신당 쪽인 거야 이 사람이. 암튼 이 박은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서영교 그 사람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남편하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정치인들은 우리가 자식도 키우고 그 다음에 먹고 생활하고 월급 받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 응?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그러고는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어 가지고는 모욕을 주고 모함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깨끗했냐 이거지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김건희 여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 진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함과 음해가 너무 심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누가 그래? 종북들. 더불어민주당 라인 쪽에 댓글 적고 그렇게 하는 종북들. 하위 30% 아닐까?
그러니깐 상위 1%, 그러니까 상위 10%에 있는 그들, 정치계에 있는 그들이 하위 30%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나라가 망조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건 아니지.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이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이고 상권 분립이 확실한 거고 그런 대한민국인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는 매번 이런 식으로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왜 그렇게 안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들게끔, 응?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은데도 자꾸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야. 아무튼 음 내가 이 두 가지 뉴스를 말하려고 열었어요. 신라젠에 관해 가지고는 뭐 법정 관리 들어갔니 뭐 상패가 되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거 캡처 받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신고를 하라고, 신라젠에. 신라젠에다가. 음 아무튼 푹 주무셔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중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중임제 이야기는 한 적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러니깐 그때 내가 "와 뭐 코스피 5천 가면은 푸틴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음 이재명 씨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그건 기사도 났었고. 그냥 "5 년만 하고 끝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깐 국민의힘에서 너무 막 그렇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자칫하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내란죄로 또 몰리게 될 수가 있다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코너에 약간 몰린 거야. 그러니까 김민석 그 유튜브 영상이 돌지, 과거에 김대중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 그러니깐 뭐라 그럴까, 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을 키워 나갔는가 하는 그런 영상이 뜨더라고. 그러니깐 그러면서 김대중하고 쪼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코너에 몰렸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깐 어 이재명 씨에 관해 가지고 자꾸만 오보도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나 이제 종료를 할게요. 나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 난 진짜 몰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 때 어 스 나는 서울 사람이지 경기도 사람이 아니야. 서울시장이 있고 경기도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난 또 외국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대장동 사건에 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면은 좀 문제는 되어 보여지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모든 여야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부동산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거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음. 근데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좀 의문사가 좀 많았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되어져 보여진다라는 거고. 그리고는
나는 정청래하고 김민석 같은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자체에 있는 게 싫은 거야. 예. 왜 물을 흐린다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고 북한하고 좋은 감정을 간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북한이 우리 체제에 들어와야 되지 우리가 왜 북한 체제로 들어가느냐고. 검찰청 폐지 이런 것도 중국하고 똑같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거는 북한 체제가 어떻다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 체제는 참 중국 체제는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중국하고 똑같다라고 거의 90%가 똑같다라 그러는데 근데 AI한테 한번 물어봐요. 북한의 검찰청,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 AI가 답변을 준다고. 그러면은 얘들이 만들어 가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검사의 그 직위 레벨이 북한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상권 분립. 그 뭐야 어 그 상권 분립이 있다라는 거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취하는 나라인데 대법관하고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다 틀리잖아. 그 위치가 틀리다고. 그런데 그 사법부의 대법관보다도 대통령이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이재명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내가 봤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엄청난 실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음. 종북들한테 세뇌가 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인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무튼 나 이제 종료합니다. 바이바이. 종료. 신라젠이 돼 가지고는 엄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고소. 무조건 고소해요.